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때와는 다른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에 살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1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서 느낀 것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도 알자지라 방송에서 뭔가를 보도를 하면은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미국 언론도 또 그것을 받아서 전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멘 문제고요. 우선은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 내용은 잠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보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들으실 테니까요. 다만 그 미국에서 보는 조금 그 다른 케이스라고 할까요? 뭐 이런 정도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문 아주 그 드문 이산가족 상봉에서 미국의 많은 그 기사 그 보도 내용들을 보면 1년 내내 울기만 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요즘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이 두 채널이 있어서요. 하나는 영어로 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고 또 하나는 한국말로 완전히 그 번역이 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있는데 영어판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의 그 이산가족 상봉 스토리도 전했거든요.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8살 때 지금은 이분이 그 76세가 되셨습니다. 할머니와 2명의 여동생만 북한에 두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남자아들, 형제들만 함께 남쪽으로 온 거죠. 그리고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동안 딸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가 그 숨질 때 이분께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아들께 이 부분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미국에 사셨는데요. 아들에게 계속 찾아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찾아서 만났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고요. 만나서 2007년도에 만났는데 4층짜리 그 호텔에서 그 영시스터즈를 2명을 여동생들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요. 8살 때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와서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이분 라스트 네임이 윤희이신데요. 이분께서 76세가 돼서 이제 함께 그 나이가 들어간 여동생들이겠죠. 봤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아서 걸어오신 것과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밖에 뭐 여러 분의 스토리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북한이 북미 협상을 하지만 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바마 시대에 특별 그 북한 대사를 지냈던 로버트 킹 씨가 한 얘기예요. 핵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산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또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 가족들이 하고 있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은 전에 저도 이 헐리우드 어디선가에서 이 북한의 그 태권도 팀이 와서 미국에 와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그때에 이분은 이제 라스트 네임이 성이 백지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도 뭐 나이가 분명히 많이 드셨겠죠. 가족들의 그런 스토리 때문에 북한에서 그 태권도 관계자가 18명의 선수와 7명의 관계자가 왔었을 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 관계자에게 마지막 날 부탁을 했답니다. 이분도 역시 뭐 그 어머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얘기 받은 그런 뭐 가족을 찾는 일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어머니의 고향에서.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로부터 이모와 삼촌이 북한에 아직 살아계시다 해서 3년 뒤인 2010년도에 엄마 고향으로 가서 결국은 그 이모와 삼촌을 만났다. 이런 그 많은 분들의 스토리도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하면서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뭐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양말, 옷 같은 거 잔뜩 가방이 정말 터져라 하고 담고 계시는 그런 분들과 같은 마음, 기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캐나다를 통해서나 북한을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신 분들도 조금 계시죠. 더러더러 계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하고 그밖에 모든 언론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뭐 이번에 1시간씩 늘어서 뭐 점심도 함께 드신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보다는 보도의 분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요즘 미국에서는 당장의 미국의 이슈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게 또 그 분량도 많이 보도하는 아이템은 북한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만나시나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또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또 하나는 지금 하와이에서 북한에서부터 미국이 넘겨받은 55구의 유해가 미국에 바로 그때의 그 군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분 세대들이 이미 돌아가시고 아들로 딸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유언이 남겨져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못 만난 형제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어머니 아버지의 친인척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에서는 오늘 뭐 한 2시간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을 보면은 본인은 이 엉클이 행방불명되고 3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마 유해가 돌아왔는가 봐요. 돌아왔으니까 거기에 우리 엉클도 있는가 있지 않는가. 엉클 사진을 이렇게 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되는가. 굉장히 가슴 아프다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태어나기 전 3년 전에 행방불명된 엉클의 스토리로 이러한 것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남과 북으로 헤어져서 사는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역시 워싱턴 포스트에도 한국 분들 많은 사진과 함께 차곡차곡 선물을 싸고 있는 서울발로 서울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국에서 북한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분의 선물꾸러미와 함께 인터뷰 내용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여러분들께서 여러 경로로 들으셨을 테기 때문에요. 다 똑같아요. 늘 들어도 마음이 좀 어떤 때는 상당히 많이 그렇지만 비슷비슷한 스토리죠.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한 미국 분이 체스터필드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참 탈북자 얘기 본인이 1990년대 초에 한국에 계셨대요. 그때 누군가로부터 항상 뭐 탈북자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수십 년 동안 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법으로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곧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간다고 하고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 다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또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인권도 인권이지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권이잖아요. 인권 변호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이런 비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권은 그 인권이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형시키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아직 살아있으면서 아니 가족이 가족을 만난다는데 그것을 막는 그 부분에 대한 인권도 이제 처음과는 달리 미국에서도 전보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에 일단 길이라도 트는 것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조금 옆으로 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 하나는요, 조금 가볍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한 학생의 얘기예요. 그 코어라라고 2009년도로 기억되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누군가가 물어보면 누군가가 답하는 웹사이트예요. 그 의미가 있던데요. 제가 잊었어요. 듣고도. QUORA, Quora라는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가 세계에 얼마나 그 웹사이트가 많아요. 그 많고 많은 웹사이트 중에 세계 랭킹 90위인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학생이에요. 캘리포니아, 제가 자동차 타고 막히지 않으면 고속도로가 한 45분이면은 갈 수 있는 애나하임에 살고 있는 애나하임에 있는 그 하이스쿨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웹사이트 자체가 실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하이스쿨에 다니는 누구다라고 쓰고 최근에 그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누군가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한국말 못해요를 어떻게 말해야지 돼요? 하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한글로 한국말 못해요도 쓰고 I can't speak Korean 뭐 이렇게도 쓰고 뭐 했는데요. 어쨌든 이름이 아라벨라 이게센 발렌주엘라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학생의 페이스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었고요. 이 페이스북에도 사진을 보면은 그 딱 들어갈 때 그 사진에 별미, 양꼬치, 한신포차, 뭐 그리고 사람 사 여기까지만 보이는데요. 간판이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좀 페이스북에도 본인이 한국을 방문을 했었을 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여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애나하임에 있는 캐년 하이 스쿨을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우간다에서 한국 여학생을 만나서 그 한국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뭐 방학 때 갔겠죠. 한국에서 1개월을 지내다가 며칠 전에 쓴 그 글이에요. 본인의 이제 개인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질문은 누군가가 한 질문이에요. 이 코아라에. 한국인이 외국인을 싫어하나?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질문이 딱 이 한 줄이었는데 요즘 뭐 예멘 얘기를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의 예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여학생이 개인적인 경험을 답한 겁니다. 한국의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본인도 한국에 가기 전에 많이 읽었고 또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에게도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조금 한국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여학생이 답한 이 그 웹사이트는 한 달에 1억 9천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1개월 동안 경험하지 못했거나 못 느꼈던 것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짧은 뭐 주말 여행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을 제가 탈 때마다요, 이제 여행자니까 뭐 가방이 있겠죠? 가방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도 양보해주고 어떤 때는 나이 드신 분들도 저에게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가게 점원 가운데서요, 제게 와서 영어로 물어보고, 물론 제가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아서 그렇겠죠. 한국어를 전혀 안 해도 뭐 외국인처럼 딱 그 보이니까는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전해드리냐면, 요즘에 한국에는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텔레비전 자체에 외국 사람들이 뭐 각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단 중요한 방송국에서 그 섭외를 한 사람들이고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성격을 또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담겨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아서 알지만 미국 말을 잘하기도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저처럼 날마다 이렇게 이 미국 뉴스에 관해서 접하고 뭐 시간에 눈뜬 시간은 거의 이 미국의 영어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늘 그 모르는 것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또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게 단 하나의 예의이기는 하지만 이 여학생은 한국을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들었던 거와는 다르더라. 내 경우는 대부분의 한국 가게의 점원은 또 한국어로 나에게도 물어보더라.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외국인에게는 영어로 하면서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에게는 한국어로 물어봤다고도 하고요. 최고의 경험은 로컬 경험이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로컬 그 지역.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방을 여행을 하면은 뭐 좋은 호텔에 가서 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얼마 전에 숨진 그 CNN의 그 푸드 그 방송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그곳에 가면 그 지방 사람들 것을 먹고 뭐 같이 경험하고 오는 게 좋다 했는데 이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경험은 그 지역 내가 간 로컬이었다. 하면서 강남구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예의가 바르더라는 거예요. 강남에서는. 그런데 상당히 거리감이 있더라. 그에 비해서 송파구는 강남구와 다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게 점원이요. 강남구는 예의가 바르긴 한데 송파구 점원이 더 따뜻하고 뭐 이제 젊은 뭐 심지어는 어린 점원까지도 더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도와준다. 롯데월드가 있는 곳이 송파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주거 지역의 외국인은 상당히 적은데도 어쨌든 강남구와 송파구는 이렇게 다르더라라고 말을 했고요. 최고의 경험은 인천에서였다라고 하는데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또 어디죠? 월미도에 본인이 갔는데 하루 종일 딱 걸어 다니면서 아랍계 가족은 한 번밖에 못 봤다고 얘기를 해요. 딱 한 번 본 게 이 여학생은 신기하지만 그러나 본인의 개인 거예요. 인종인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많으니까요. 로스앤젤레스를 다니더라도 뭐 아랍계도 많고 인도계도 많고 너무 많거든요.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무슨 뭐 정말로 요즘 많은 분들이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뭐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기도한다고 막 흉보시던데 기도를 하는 걸 흉보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정말 장사하다가도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커스터머도 당연히 그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다다다다다다다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녹음 테이프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러면 뭐 한국에서도 뭐 반야심경 같은 것도 듣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너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랍계 가족을 딱 한 번 본 게 신기한 거예요. 이 여학생은 외국인은 거의 없었는데 인천에서 본인을 외국인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잘 대우를 해주더라. 갓처럼 대우를 해주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점원들은 언제나 웃고 한국 사람에게보다 내게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더라. 나의 생김새를 칭찬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국인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요. 그래서 뭐 로컬에 더 많이 가봤으면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여행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고 길이나 가게에서도 조금 사람들이 좀 외국인이라고 싸늘하게 봤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싫어하는가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길이나 가게에서 내게 좀 싸늘하게 대한다고 싶었을 때 또 말을 시켜보거나 하면은 참 나이스하더라. 소리 지르는 건 딱 한 번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 동안 많이 녹았어요. 공항 버스 기사가 제주도에서. 그런데 그 공항 제주도의 버스 기사는 한국인 승객에게도 소리 지르더라. 그러니까 딱 나에게만 꼬집어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내가 한국에 있는 1개월 동안 경험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인은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불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답을 본인이 찾았답니다. 그런 차별을 당한 사람들은 한국에 정말 나처럼 이렇게 친구 우간다에서 만난 그 여학생 만나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 지역의 로컬 문화 속에 넣으려는 의지, 의도, 태도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경험을 본인이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차별을 받았다면 좀 안 됐지만, 일방적으로 차별을 받았다면, 일방적으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차별받은 외국인 당신의 태도가 한국인에게 그런 대우, 차별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중에 본인이 figure it out 했다는 겁니다. 결론을 그렇게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한국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인을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웹사이트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쿠오라라는 웹사이트요. 그러나 흡수, 동화, 로컬 룰과 관습을 존중하고, 예를 들면 너무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 하지 말고, 뭐 자동차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자리를 나이 든 분께, 외국인이지만 얼른 일어나서 양보하고, 그 무언의 존중이라는 걸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면은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여행하는 그 여성이라면, 본인처럼요, 여고생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성이잖아요. 많은 남성들이 뭐 이렇게 쳐다보거나 그런 건 감수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툭 쳐보거나 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온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국이 그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PS라고 해놓고, 서울 바깥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이 쓰고 싶었는데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내게 참 친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학생이요, 아라벨라 이겐센 벨렌주엘라라는 그 고등학생이에요. 또 하나 말하는 것이, 로컬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때는 그 로컬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한국말도 몇 마디는 하고, 또 확신 있게 걷고, 친절하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더 대접을 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컬 옷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올 때, 한국에서 뭐 미국은 옷도 비싸다고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옷이 완전히 하이엔드 옷과 싼 옷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뭐 골라 입고, 요즘은 또 미국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실용적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옷이 비싸서 못 입는다 이런 것은 없는데, 그때 이제 옷을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그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옷이 미국에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저 사람 미국에서 왔다 하는 것을 딱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분인 것을 딱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게 로컬 차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여학생이 그런 의미에서 로컬 차림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지 엑시오스가, 알자지라가 최근에 예멘의 내전과 또 한국의 제주도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알자지라가 카타르에서 본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사정을 미국이나 한국보다는 훨씬 잘 알겠죠. 예멘과 오만과의 관계, 뭐 가까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예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서 뭐 남쪽 그쪽은 뭐 영국이나 이런 데의 지지를 받고, 북쪽은 사우디의 지지를 받고, 또 뭐 거기서 종교적인 갈등이 있고, 사우디가 이제 수니파니까요. 시아파가 다수인 곳이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이란이랑 이라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멘이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를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또 싫어했고, 뭐 이 여러 가지 때문에 예멘에서 남과 북이 분열되고 이렇게 싸우고 내전을 하고 하면서, 사우디가 다시 들어와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빠지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여러 나라로 가던 중에 제주도가 이제는
비자가 없어도 들어가는 곳이니까 지금 뭐 거의 약 580여 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을 미국에서도 다리 건너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포린 팔러스였던가요?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였었던가요? 아무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알자지라가 보도한 것을 미국 언론이 많이 받아서 전하고 있거든요. 알자지라가 여러 번 보도를 했어요. 예멘 제주도 사태를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을 여러분이 보셨다면은 모하메드 살렘이라는 아주 젊은 분인데요. 이분이 본인도 힘들지만 다른 예멘 사람을 위해서 통역도 해준다고 하고요. 어떤 형태로 통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나왔던데 이제 이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겪고 있는 예멘 사람 입장에서 이제 많이 전했죠. 알자지라는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맞춰보시고 이것은 미국의 입장도 한국의 입장도 예멘의 입장도 아닌 알자지라의 부편집장인가가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이 모하메드 살렘이라는 분이랑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탈출해서 제주도로 갔는데 그 제주도에서 정말 이방인이라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이분은 뒤에 얘기를 하는데 한국 분이 한국 가족이 본인 가족에게 와이프가 있어요. 아이도 있고 아들 이제 뭐 몇 살 되지 않았어요. 해서 도와주고 뭐 하기 때문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이 대부분 말레이시아에서 가신 분들이죠. 말레이시아가 이제 포화 상태라서. 그런데 한국에 가자마자 가짜 난민이라 소리를 하는데 대부분 남자인데 저게 가짜 난민이다. 얼마나 옷도 제대로 입고 스마트폰까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렘 씨는 가짜가 아니다. 또 나도 마찬가지로 와이프와 아들이 함께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3년을 있었대요. 일자리도 못 찾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머리 위를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가짜 난민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가짜 난민이라면 누가 진짜 난민인지 말해주세요. 예멘과 예멘의 상황을 알면서도 가짜 난민이라고 부르면 난민의 정의가 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젊은 남자라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예멘 거기에 뭐 가족도 있고 뭐 이렇게 나는 그나마 기회가 있어서 와이프와 함께 상황이나 돈이 받쳐줬기 때문에 예멘을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멘에서는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예멘 사나 공항에서 일하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이제 사이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모든 것을 망쳐놨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우디가 개입해서 문제를 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많은 금과 비싼 보석을 아내에게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내에게 팔자 해서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예멘을 떠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작은 금목걸이 하나만 갖고는 다 팔아서 2015년도에 9월 달에 예멘을 떠나서 길로 걸어서 오만이 옆에 국경이니까요. 오만에 도착을 해서 말레이시아에 왔고 그 이후로 3년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예멘이 더 나아지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이제 금방 돌아가려고요. 디시워싱 잡을 접시 닦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첫 번째 2달 동안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7시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데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식당에서 일하고 먹고 잤고 다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항상 절절한 순간에 생명이 잉태되고는 하죠. 그래서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서 아내가 갖고 있던 마지막 작은 골드 목걸이까지 팔아서
결혼 반지도 팔았다고 하던가요? 그 아이를 낳는 그것으로 썼는데 너무 고마운 게 그 아이가 지금도 이제 3살이겠네요. 자라고 있다고 사진으로도 저는 봤는데요. 말레이시아 그 자체를 굉장히 존중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제주도가 무비자라고 하니까 why not 해서 쿠알라룸푸르 그 공항에서 이제 출국하려고 딱 했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자유로운 새가 된 것 같은 그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을 하고 며칠 뒤에 이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제주도를 못 떠난다는 거를 그때 알았답니다. 그 전에는 몰랐었대요.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꿈과 같았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일을 하려면 식당밖에 없는데 가족이 있으면 일을 시켜주지도 않고 일이 있어도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이나 일하고 어떤 경우에는 글쎄요.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용주에게 언어가 또 통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폭행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고국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제주도에서도 참 살기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난민은 45일을 열심히 일을 해주고도 돈도 못 받고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본인은 제주도에 갈 때는 2,000달러가 있었다고 해요. 서울에 가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뭐 돈이 바닥이 났죠. 그런데 본인이 예멘 사람으로서 거리에서 생긴 것도 다른데 와이프와 아이들을 잠자게 하고 이런 그 모습을 그 제주도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고 싶지가 않아서 뭐 쌌겠지만 호텔에서 자고 음식도 먹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라마단 기간이었기 때문에 돈이 다 떨어질 무렵이었어요. 하루에 그 라마단 기간에는 그 한 번씩만 먹거든요. 그 해지기 전에는 안 먹고 뭐 미국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다행히 그랬는데 그 아름다운 제주도의 길에서 잠을 자는 그 외국인의 모습을 그 인상을 한국인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한국 사람들이 그 아랍 관광객들을 제주도에서 본 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는 그 부자 나라에서 와서 짧은 휴가를 즐기고 간 사람들이었을 테고 지금처럼 전쟁에 쫓긴 예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백그라운드 같은 것을 철저히 알면은 뭐 대강이라도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지금 한국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뭐 이 사람들이 뭐 강간을 할 것이라던가 아니면 그 종교가 틀려 먹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잡아먹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막 회초리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럴 수 있는 사람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뜻을 그럴 수는 있다고는 그 이미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겨지지만 존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 그런 공개적인 대중 연설 같은 것들을요. 부분적으로 혐오합니다. 저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호텔 부킹을 끝내고 그래도 행운이 있어서 로컬의 한국 가정에서 쉘터로 받아들여 준다고 해서 너무나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내 와이프와 아이를 홈리스를 만들지 않게 돼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개월 정도 생활을 하셨는가 봐요. 이 집주인이 음식도 주고 우리 그 아이를 위해서 아기죠. 아이도 아니죠. 장난감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내 인생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예멘 사람들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뭐 통역도 하게 됐고 그러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예멘 사람들 이슬람교 신자에 대한 인상이 빨리 바뀌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한국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왜 아랍에서는 그 여성들을 학대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알자지라와 인터뷰를 한 그 예멘 그 젊은 청년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젊어요. 아랍에 가봤습니까?
그랬더니 못 가봤대요. 그 인터뷰를 한 그 텔레비전 누군가가 인터뷰를 했겠죠. 그래서 아랍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하고, 그렇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여성들을 그 억압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오히려 전 행정부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번 행정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주 친하고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를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인권 문제라는 것은 이제 물론 그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가 있고 할 수 있는 한, 그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모든 그 아랍 국가라고 해서, 그리고 그 아랍 국가들이 또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뭐 여성이 열등하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태어나서 무지막지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일단은 가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잘 모르면은 참 함부로 말하기는 힘든 거죠. 물론 명제는 누가 누구를 학대하고 2등 시민 취급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과 문화가 있어도 그것은 고쳐져야지 될 일이라는 그 단서는 있고요. 아무튼 이 젊은이는 우리가 다 강간범이고 이렇지 않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만일 예멘 전쟁이 오늘 끝나면 아마 닷새 안에 여러분은 저를 여기서 못 볼 겁니다. 돌아간다. 예,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했고, 지금 한국은요. 그 외국 언론들이 다 그 결론이 아니라 통계를 주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당연히 그 통계를 줬겠지만 94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42,009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2974명은 거부를 했고, 반은 이제 아예 싹 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1,550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고, 뭐 난민 신청을 그 밖에 다른 이유로 849명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94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고, 이번에는 또 그 예멘이니까 종교 때문에 뭐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앞서 전해드린 내용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인터뷰에서 다른 기사예요. 제주도에서의 예멘 사람들 난민 사태에 대해서 이 알자지라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도 뭐 인터뷰를 하고 했거든요. 그것을 미국의 언론들도 받아서 쓰는데, 특히 그 엑시오스라는 그 언론은 38세에 이름을 안 밝힌 어떤 한국인이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난민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길 원한다. 문화와 종교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나쁜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이다. 문화와 종교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꼭 다른 종교라고 해서 나쁜 종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그 내용도 미국 언론이 이제 이 부분을 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엑시오스로서는 임프레시브 하니까. 그리고 페이크 스토리를 지금 한국에서 난민에 대해서 많이 그 퍼뜨린다는 겁니다. 또 반이슬람교에 대한 선전선동,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반난민 정서가 한국에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요. 가짜 정보가 이렇게 막 나돌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쪽 저쪽의 분위기를 봐야지 되니까, 보수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니까 적당히 그 중간 어디선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정리도 하지 않아서 상황을 가라앉히는 데 실패했다라고 뭐 인권 변호사 라스트 네임이 이 씨네요. 그 이가성을 가진 그런 그 변호사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됐을 때 외국인을 비난하는 강한 현상이 있다. 이 인권 변호사 이 변호사의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외국인도 잘 사는 나라, 아주 뭐 신사 나라다, 뭐 이렇게 평판을 받고 있는 그 국가의 국민을 비난하는 경우는 좀 덜하겠죠.
어쨌든 지금 그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 대중이 문화적인 그 다양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부족에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그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했다고도 미국의 언론이 다시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 인구가 약 60만 명이라면서요. 그러면 미국의 엘라스카가 한 65만 명 조금 넘거든요. 60만 명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그 500명 조금 넘게 600명, 500명에서 600명 사이 예멘 난민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그 주민은 90%가 밖에 나갈 때 그 난민들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 90% 분들 가운데서 예멘 난민들을 직접 겪어보셨거나 예멘에 가보셨거나 한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페이크 뉴스라든가 아니면 그 사실과 다른 그런 그 얘기들, 루머가 상당히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그 59살의 식당 주인이신데요. 고민자 씨라는 분입니다. 그 제주도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다. 예멘 사람은 무섭다. 여성을 강간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그 하셨습니다. 한국의 이민자가 한 220만 명은 있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그 여러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러 오신 이민자들이 조금 많이 그 계시겠죠. 그리고 19살 된 대학생은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니다 하면서 뭔가 이제 그 가짜 뉴스도 많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스스로 교육시키고 서로 돕기를 원한다. 제대로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왜 전해드렸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거든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보는 한국, 사실은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좋은 뉴스가 있고 뭐 하는데 꼭 이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예멘 난민을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 한국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다른 국가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어떻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그 미국적인 기준이에요. 미국적인 민주주의 시각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세련도를 평가라는 거죠. 그 문화적인 세련도라는 게 문화의 차이나 다른 나라 그리고 차별을 하지 않는 것 가난한 나라건 종교의 차별이 됐건 나이 뭐 성별 뭐 돈에 대한 차별이 됐건 한국 사람들이 뭐 차별을 안 하는 국민이 하는 국민보다 덜 세련되고 더 긍정적이지 않은 이상적이지 않은 국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멘 그 난민들을 대하는 한국의 제주도나 그 밖에 한국 사람들의 시각은 미국에서 볼 때는 미국이 닮고 싶지는 않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물론 미국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도 없어요. 요즘에 미국도 여행 제한이다. 뭐 이민자에게 대하는 게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은 또 미국의 일부이고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더 다른 모든 것을 나와 다른 것을 그것이 뭐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아무튼 다른 것을 존중한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잣대로 보면은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멘 사태는 평균보다 좀 못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미국 날짜로 내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요.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